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 가족은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너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저를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시더니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와서 우리 딸 하시네요.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 이참에 부모와 완전 인연을 끊어버려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 가족이 우리 딸을 사랑했다고 말했지만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가족이니까 날 키워준 부모님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해드는 것이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제가 노력해서 스스로 번 돈으로 부모님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것이 제 나름대로는 뿌듯한 기분도 들었어요. 저는 사실 4년 전에 남편이랑 이혼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저와 아들을 버리다시피 하고 집을 나가버렸고 원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남들처럼 재산 분할이랍시고 얼마 받지도 못했네요. 남편에게 아이 맡겼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이혼하면서 법적으로 얼마씩 받기로 한 양육비는 전 남편이 돈이 없고 일자리 못 구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허구한 날 빼먹기 일쑤였고 그 인간 믿고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나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다른 부모처럼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싶었지만 혼자 애 키우는 이혼녀 입장에서 돈까지 없으면 정말 비참한 꼴이 될 것 같아 이 악물고 노력하며 살았어요. 제가 이혼하고 1년 지났을 무렵 제 하나뿐인 남동생이 장가를 가게 되었고 그때 저희 부모님은 남동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나면 두 분 노후는 어떻게 하나 걱정될 정도로 집안의 재산을 긁어모아서 동생에게 집을 해주고 정말 모든 걸 다 해주면서 장가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고 혼자 돈 벌며 애 키우며 힘들어할 때도 너가 선택해서 결혼하고 너가 이혼한 거니까 괜히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할 생각 마라 하시면서 매몰차게 선을 긋던 분들이셨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남동생 장가 간다니까 다니며 쓸개며 아까운 줄 모르고 다 내어주시더라고요. 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시려고 하다가 겨우겨우 냉장고랑 TV랑 해서 500만 원 채 안 되게 해주셨으면서 그것도 아까워서 매번 제 얼굴 볼 때마다 이혼할 줄 알았으면 괜히 해줬다고 가슴에 대못 박는 소리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솔직히 아무리 아들이 최고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 어떻게 기분이 안 나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표정 관리 못하고 똥 씹은 얼굴 되어 앉아 있었더니 그제서야 제 눈치 살피면서 너는 그래도 이 동네에서 사니까 큰 걱정 없이 먹고 살잖니? 내 동생은 서울에서 사는데 거기 집값이 좀 비싸냐? 걔가 너보다 몇 배는 더 힘들 거다. 라면서 안 하는 이만 못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집안에 아빠 명의로 가지고 있던 땅들 다 팔아서 동생 집 사는데 밀어넣으셨고 결혼하면 필요한 건 많을 거라면서 현금으로 1억을 따로 챙겨준 것도 알고 있어요. 나는 겨우 500만 원 해주신 것 때문에 아직까지 집안에서 죄인 취급당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부모님이랑 술 마시다가 나 너무 서운하다고 아무리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며 산다지만 나도 부모님 자식이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때 아빠가 노발대발 하시면서 어딜 딸 주제에 친정 재산을 넘보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옆에서 저희 엄마도 TV랑 냉장고 해줬으면 됐지 옛날 같았으면 시집갈 때 집에서 해주긴 뭘 해주냐고 아빠 편을 들면서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적은 돈 아니고 결혼할 때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시집갈 때 해준 게 얼만데? 라며 해줄 거 다 해줬는데 뭐가 불만이냐고 하시니까 저도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결국엔 남동생 결혼할 때쯤에서 친정 부모님들에게 받았던 500만 원을 현금으로 고스란히 돌려드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이제 와서 기억을 떠올리고 이야기하기 싫어서 참고 사는 건데 어릴 때부터 정말 저희 부모님은 남동생과 저를 대놓고 차별하셨어요. 사소하게 용돈부터 시작해 밥 먹을 때 반찬 하나도 제가 먹고 싶다는 건 해준 적 없었고 집안 모든 것이 아들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사춘기 때는 저도 부모님에게 이럴 거면 나는 왜 낳았어? 라고 따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빠한테 혼나고 맞은 적도 있었지만 나이 먹고 성인이 되어서는 그래도 참고 살았어요.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제 친구들 보는 앞에서 속된 말로 개맞듯이 마구잡이로 때린 적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너무 놀라서 그대로 다들 돌아가 버렸고 다음날부터 학교에서도 저는 집에서 맞고 산다는 소문이 돌아서 한동안 힘들었어요.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아침에 양치질하고 치약 뚜껑 안 닫아놨다는 이유로 자기 딸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릴 수가 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 낳고 키우는 입장이 되어 보니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몇 년 전까진 그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혼자 애 키우는 이혼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집안에서 찬밥 신세를 당하며 살았던 저였지만 그래도 퇴근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저녁에 부업으로 하던 일이 생각보다 크게 잘 되면서 요즘엔 돈을 좀 벌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이미 회사 월급보다 몇 배로 더 벌었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혼자 1인 사업을 하는 중이에요.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있어줄 수 있고 아이 스케줄에 맞춰서 여유도 가질 수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직장 생활할 때보다 수입이 많이 늘었고 시간적인 여유도 함께 생겼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면서 살고 있고 아내나 고나 그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용돈도 드리고 모시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나름 자식 노릇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달에 부모님 모시고 외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 엄마가 식사하시다 말고 너가 돈 잘 버니까 우리가 자식 하나는 잘 키웠구나 싶어. 우린 늙으면 너만 믿는다. 너는 눈치 볼 남편도 없으니까 우리 늙으면 같이 살아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의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들은 덧다 모아하고 못난 딸한테 얹혀 살 생각을 하냐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아빠가 아들은 큰일 하느라 서울에서 살아야지 원래 부모랑 가까이 사는 자식이 보살피는 법이야. 라면서 능글맞게 웃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돈 생각하면서 모시네 마네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지만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할 거라면 집안 재산을 다 남동생에게 주지나 말았어야죠. 최소한 저랑 반반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놓고 부모님 재산을 탐내 본 적 한 번도 없었지만 그 순간 부모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도저히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차별받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버렸고 아무리 부모라지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왜 용돈 주고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 대접해야 하는 건지 그런데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늙어서 노후까지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생각이 들면서 다 싫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정색하고는 나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거 하나 없으니까 늙어서 나한테 빈대 붙으려고 하지 마. 결혼할 때 받은 500만 원도 다 갚았고 키워준 은희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용돈으로 갚을게. 그러니까 나한테 모시고 살라는 끔찍한 소리는 제발 하지도 마. 라고 이야기했더니 당연히 두 분 모두 화가 단단히 나서 저보고 내가 돈 좀 번다고 부모도 우습게 보이냐고 배은망덕한 것이라며 소리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조용하게 식사하던 식당이었는데 엄마 아빠가 시끄럽게 화를 내는 바람에 식사도 마무리 못하고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엄마는 저보고 딸 키워봤자 소용도 없다면서 용돈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인연 끊고 얼굴 보지 말고 살자고 하시네요. 저도 그 이야기 듣자마자 확 깨매 이런 부모라면 나도 필요 없다고. 앞으로 찾아뵐 일 없으니까 잘난 아들이나 데리고 평생 행복하게 사시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서로 한 번 연락도 안 하고 있어요. 가족 일이라 조금 민망하기도 해서 마음 놓고 주변에 물어보기도 힘든 일이고 정말 친한 제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더니 그래도 부모니까 제가 먼저 사과하고 최소한의 도리를 하며 지내라는 친구들도 있고 이번 기회에 아들만 편애하던 부모님에게 확실하게 제 입장을 밝힐 기회라면서 단호하게 나가라는 친구들도 있네요. 저도 이혼까지 하고 혼자 애 키우는 마당에 남은 부모님이랑 사이가 틀어지니까 솔직히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아무리 도움 안 되고 저를 속상하게만 하는 부모님이라지만 그래도 몇 안 되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용돈 드리고 식사 대접하는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지만 늙은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살고 싶진 않아요. 집안 재산의 80% 이상을 남동생이 가져간 만큼 부모님의 노후는 당연히 남동생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고 저는 나머지 얼마 안 되는 부모님 재산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제 힘으로 돈 벌어서 충분히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아들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는 어릴 때부터 정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보고 살아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나 우리 아들한테 조금만 살갑게 대해주시고 남동생과 차별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이 문제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고도 어리고 얼마 안 있으면 어버이날에 아빠 생신까지 있는데 그냥 이대로 모른 척 계속 연락 안 하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부모님이 저한테 먼저 과거의 일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모를까? 예전처럼 아무 이유 없이 용돈 드리고 잘해드리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좋아하고 대단한 아들이니까 저한테 못 받은 효도는 아들에게 대신 받으시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과연 돈이라도 못 벌었으면 딸 취급이나 하셨을까요? 이혼하고 당장 생활비가 힘들어서 쉬는 날 없이 일을 하고 외 맡아줄 사람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도 한 번 도와준 적 없는 부모님들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가족도 돈이 있어야 가족 대접받을 수 있는 거라면 제가 먼저 이딴 가족들이랑 거리 두고 안 보며 살 생각입니다. 애초에 집안에서 저는 자식 취급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인연 끊고 산다고 해봤자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도 서운해하지 않을 것 같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시골 사는 여자입니다. 아이 둘 다 대학생이고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농사일하며 살고 있어요. 농사일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큰 농지는 도지를 주어서 저희가 하는 농사는 저희가 먹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수확한 것들은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조금 남는 정도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남편을 만나 2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서울에서 남편과 함께 직장 다니며 아이 둘 낳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막내예요. 저희가 결혼했을 때 아주버님과 신우도 이미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고향에서 사시며 농사를 짓고 계셨어요. 시부모님은 할머님을 모시고 사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이 항상 가여웠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버님과 결혼을 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농사일하며 살아오신 시어머니, 저희 시아버지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시어머니 덕분에 재산을 불릴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가보면 다 함께 농사일을 하는데 시어머니와 저는 농사일을 하는 것 외에도 식사를 차리고 치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있으신 할머님 병수발을 하는 것도 시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며 아이 둘을 키우고 살면서 항상 시어머니 걱정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시댁에 최대한 자주 갔어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젊은 시절의 땅에 욕심이 나서 땅을 더 사려고 하면 당신은 돈을 꼬을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꼭 돈을 얻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이만큼 가지게 된 것이니 우리 재산을 불린 것은 모두 시어머니 덕분이라고 하세요. 둘째가 4살 때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1년 정도 몸이 안 좋았을 때였어요. 농사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지만 할머님을 모시는 일이며 집안일이며 아버님 혼자서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님도 몸이 안 좋으시니 아버님은 어머님 병수발까지 하셔야 했죠. 시골로 내려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 친정엄마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내려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요.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서울에 집도 해주시고 저는 몸만 와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친정도 서울에서 잘 사는 편이에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예쁘게 봐주신 것이 저희 엄마는 무척이나 좋으셨나 봐요. 시댁에 내려가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망설이고 있던 중에 친정엄마의 권유도 있고 해서 시댁에 내려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이 팔리기도 전에 무작정 시댁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아버님은 집 옆에 돼지가 좀 있는데 그 땅에 저희 살 집을 따로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던 집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니 굳이 팔지 말고 전세를 주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부모님 사시는 집은 좀 오래되었는데 저희는 새로 지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남편이 형제들 중에서 막내지만 아주버님과 신우는 부모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할머님 병수발하며 농사짓고 살림까지 하는 것이 힘드셨을 텐데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몸이 안 좋으시니 남편 형제들 중에 누가 내려가도 내려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남편도 좀 힘들었어요. 농사일을 줄인다고 줄여서 했지만 일은 일이더라고요. 할머님과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면서 병수발까지 해야 하는 데다가 아이들도 어린이 정신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할머님 씻겨드리고 음식하고 집안일도 하면 하루가 금세 가더라고요.
틈틈이 밭에 비료주고 고추, 가지, 감자, 고구마 등을 심고 가꾸며 시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바쁘게 살았습니다. 시댁으로 내려가 살기 시작한 첫 해 봄부터 초겨울까지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김장까지 하면 겨울에는 좀 쉬면서 지낼 수 있으려나 했는데 겨울에도 밭에서 할 일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어머니가 아프신데도 몇 번 와보지도 않았어요. 주말에라도 좀 내려와서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거의 오지 않더라고요. 와도 일을 돕거나 하는 것은 없이 잠깐 있다가 저와 남편이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아주버님과 신호를 원망할 틈도 없이 저희는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듬해 봄부터는 시어머니께서 완전히 회복되셨고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댁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생활비는 따로 벌어야 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할머님과 어머님을 수발들어야 해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남편은 일을 다녀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은 그럴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읍내 가까이에 건물이 2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에서 나오는 월세는 너희에게 줄 테니 그 돈으로 생활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저희에게 그 건물 월세가 들어오는 통장을 주셨는데 저희가 서울에서 맞벌이하면서 벌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월세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살았네요.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과 저희 집 공과금과 생활비를 저희가 다 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도 어려웠어요. 저희가 장을 보거나 어디에 돈을 쓰거나 하면 그때그때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쓴 돈 이상으로 돈을 주셨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쓴 돈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댁 재산에 대해서 대충만 알고 있었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는데 도지를 준 농지도 있고 월세를 받는 건물도 있다는 사실에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남편은 원룸에 혼자 살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 해서 시골에서 좀 힘들게 자랐겠다 생각했거든요. 상견례 때 시어머니께서 친정 부모님께 사시는 곳 근처에 집을 하나 해줄 것이고 살림살이도 전부 해줄 것이니 부담 갖지 마시라고 했는데 시골분이 허세를 부리시나 하는 생각에 좀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저희 신혼집을 해주셨을 때 저와 친정 부모님은 꽤나 놀랐습니다. 그 후부터 한동안 시댁의 재력을 알게 될수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내려온 지 3년 만에 할머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후부터 저희는 가끔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곤 했습니다. 제주도나 가까운 해외로 여행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시던 시부모님도 몇 번 여행을 다녀온 이후부터는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버님은 집에서 키우는 게 밥 줘야 한다는 핑계를 대시고 농사일 핑계를 대시며 여행을 안 가시겠다 하셨지만 그런 일들은 이웃 어르신에게 부탁하면 되는 일이었죠. 처음에 여행사에 여행 예약을 해놓고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을 끌고 나가듯 모시고 나가서 사진도 찍고 여권도 만들었습니다. 여행 가서 아이들과 남편이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시며 시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처음에는 현지 음식을 좀 힘들어 하셨는데 언젠가부터는 여행지에서 현지 음식을 꼭 드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형님은 결혼하고 5년 정도 맞벌이를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 형님은 명품을 모에 두르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두 분이 돈을 잘 버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다 시부모님에게 돈을 타서 사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같은 것들을 핑계대면서 힘들다고 하면 시부모님께서 돈을 주시고 그랬나 봐요. 아주버님은 어릴 때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장애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항상 장남을 가엾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부모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식이 장애가 조금 있다고 해서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아주버님은 회사도 다니다 말다 하고 부모님만 믿고 형님과 함께 사치를 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일인데 시부모님 건물 2개 중에서 시부모님이 월세를 받는 건물은 대출이 최대치로 잡혀 있습니다. 건물 월세를 받아서 아주버님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아서 아주버님에게 돈을 더 해주었던 것이죠. 신우는 본인 친정에 별 관심도 없지만 시매부와 아이 둘 잘 키워놓고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딸인데 친정에서 집 한 채 받은 것이 어디냐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매부도 처가에서 신혼집을 해준 것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할머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서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농지를 저희에게 증여해 주셨어요. 신우는 너희가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부모님 모시고 평생 살 것이니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도 저희가 그 정도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아버님은 갑자기 저희가 월세를 받는 건물도 증여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증여해 가라고 하셨을 때는 너무 엄청난 일이라 놀라기만 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그 사실을 알면 난리가 날 것 같아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장남이니 시부모님 재산은 모두 본인들이 물려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자주 말하던 사람들이라 난리를 칠 것이 뻔했고, 신우는 친정 재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모르는 일이었고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형과 누나도 함께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어요. 내가 모은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쟤까지 것들이 무슨 할 말이 있냐고 하시더군요. 아주버님 하는 행동으로 보아 저희가 월세를 받는 건물마저도 담보대출을 받아달라 할 것 같다고 하시며 너희 이름으로 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고생 많이 했으니 시부모님 재산을 모두 받아도 된다고 하셨고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솔직히 할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조금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그 후로는 월세 받으며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농사 일하며 고될까 걱정되어 자꾸 들어가 있으라 하시는 시아버지의 큰 사랑받고 살았고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며느리를 얻었냐 하시는 시어머니의 위로를 받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돈이 좀 남을 정도로 풍족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아이들과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고요. 농산물 나오면 남편 형제들뿐만 아니라 친정에도 보내며 시댁 덕분에 친정에도 인심 쓰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시니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도 않아 아주버님과 형님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더군요. 저희가 그 건물을 증여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시부모님과 저희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장남이 관리하고 물려받는 것이 맞는데 저희에게 도둑 맞았다는 아주버님, 저에게 재산 노리고 시부모님 댁에 내려와서 살았냐는 형님의 말에 저도 너무 화가 났지만 시부모님이 계셔서 참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얘네들이 내려와 살면서 할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며 살았고 지금까지 고생만 하며 살았다. 너희들처럼 사치하고 사는 아이들도 아니고 알뜰하게만 살았다. 우리가 정신이 멀쩡할 때 고생한 얘네들에게 재산을 줘야 할 것 같아서 증여해 주었다.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들어간 돈만 해도 엄청나다. 너희들은 지배한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받은 것이니 잡소리 말아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화를 내면서 그런 설명을 왜 해주냐고 하시더니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부모가 하는 일에 어딜 자식이 나서서 따지냐고 하시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 후 저는 한동안 형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시부모님 재산을 그렇게 독식하고 탈이 안 나겠냐고 하더군요. 형님으로부터 저희 아이들에 대한 악담도 들었고 여우 같은 년이란 막말도 들었네요. 시부모님 봐서 참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형님에게 전화한다는 것을 말리기도 힘들었어요. 전화를 안 받으면 형님은 문자로 저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얼마 전에 형님과 통화를 할 때 저도 막말을 했더니 그 후로 형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작에 이럴 걸 하고 후회도 했네요. 또 전화로 저에게 막말을 하던 형님에게 제가 말했어요. 형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거지같이 자라서 시댁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보였나 보다. 수십 년간 명품 휘두르고 다니게 해주었으면 시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나 살아라. 나와 남편은 고생한 만큼의 대가를 받은 것이고 더 주신다고 하면 받을 것이니 그리 알아라 했습니다. 형님은 당황하는 듯 하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혹시나 해서 시부모님께 형님과 통화할 때 저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형님에게 지금까지 전화로 시달린 내용을 말씀드리고 저도 화가 나서 형님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했다고 하셨어요. 재산 관리하려면 여자가 독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그동안 너는 내 마누라 감쌀 줄도 모르고 뭐 했냐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아주버님이 형님과 시댁에 온다는 연락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 내외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셨어요. 대문을 들어서는 아주버님 내외에게 너희들이 또 집안을 뒤집어 놓으려고 왔냐고 하시며 들어오긴 어딜 들어오냐고 당장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때 외출 중이었는데 돌아와 보니 시부모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울면서 갔다고 해요. 저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주버님이 아버님과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아주버님은 시어머니 화나신 거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얼른 화 풀려서 집에 오고 싶다고 하며 시어머니께 전해주시라고 했다네요. 이번 추석 때는 별일 없이 평소 추석과 같이 보냈습니다. 아주버님 내가 왔는데 시부모님도 별말 없으셨고요. 형님은 차례 음식을 하면서 저에게 별로 말은 안 걸더라고요. 저도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친근하게 말을 걸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우는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건물 증여하신 것을 가지고 시부모님께 너무 잘하셨다고 했어요. 저희에게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본인 부모님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고생한 것에 비해 큰 복을 받는 것 같아 아직까지도 얼떨떨합니다. 시부모님께서 지켜온 재산 저희도 지키고 살아야겠죠.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